체육주간 무대, 하얀 도복을 입고 나선 지우의 모습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태극 내장을 선보이겠습니다. 또랑한 목소리와 함께 지우가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작. 첫 기합과 함께 시작된 품새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완벽한 동작 하나하나가 이어지며 예전 소극적이던 지우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태권도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합과 함께 품새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우는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 온 지 반년째였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지우에게 이곳의 모든 것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매일 아침 노란 스쿨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홈스테이를 하는 박 아주머니 댁에서 지우는 혼자 도시락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말마다 한인마트에서 사온 김치와 고추장으로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하지만 이 음식이 지우에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저애 또 이상한 음식 가져왔네.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이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특히 스테이시라는 금발 아이는 지우가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친구들과 낄낄거렸죠. 지우는 결국 화장실이나 빈 교실에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도 지우는 답을 알면서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 때문에 아이들이 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지우는 농구팀 매니저나 드라마 클럽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방과 후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숙제를 하거나 한국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부산에 있는 친구 미나와 수진이가 그리워졌어요. 둘은 지금쯤 태권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우는 혼자 이국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물건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얀색 태권도복이었죠. 가슴팍에 대한민국 패치가 붙어 있고 까만색 2단 띠가 달린 소중한 도복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그 도복을 지우는 이민 가방에 꼭 챙겨왔지만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날 오후였고 어머니는 퇴근 후 작은 원룸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우야,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사귀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네,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도 지우의 진짜 마음을 읽으셨지만 섣불리 캐묻지 않으셨어요. 지우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그리고 기억해. 떠나기 전에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지우는 부산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태권도 도장 앞에서 어머니가 지우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건넨 그 말을 말이에요. 괜찮아, 지우야. 엄마는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니는 지우의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파르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 지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우는 옷장을 열어 태권도복을 꺼내 보았어요. 하얀 도복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부산 도장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김사범님의 우렁찬 기합 소리, 친구들과 함께 흘린 땀,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품새를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까지 모든 것이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도복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으니 아직도 희미하게 도장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나무 바닥, 그리고 사범님이 늘 태우시던 쑥 향까지. 하지만 지우는 곳 도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전국체전 품새 부문 금메달. 그 메달은 지우에게 자신감의 원천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다시 그 도복을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일지, 어떤 계기로 그런 날이 올지는 몰랐지만 말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우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용히 수업을 듣고 혼자 점심을 먹고 일찍 집에 돌아오는 외로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학교에 특별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지우는 그 공고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다문화 체육주간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읽는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지우는 공고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고문은 지우의 머릿속을 온종일 맴돌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칠판에 글씨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심시간에도 김치볶음밥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다문화 체육주간 참가자 모집이라는 글자들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오후 체육시간 존슨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행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셋째 주에 있을 다문화 체육주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각자 자신의 문화를 소개할 기회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테이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스페인 댄스를 하겠어요. 어머니가 플라멩코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훌륭하네요, 스테이시.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브라질 삼바를, 리사는 아일랜드 전통춤을,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인 에릭은 쿵푸 시범을 보이겠다고 했어요. 체육관은 점점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바뀌어갔죠. 그때 스테이시가 지우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뭐 할 거야? 한국은 뭐가 있지?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김치 댄스라도 할 거야? 스테이시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니면 태권도? 하이야 이런 거? 에릭이 손을 휘저으며 흉내를 내자 더 많은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존슨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지했지만 지우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체육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주면 됩니다. 선생님의 배려 있는 말씀에도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지우의 귀에 들려왔어요. 지우 진짜 말이 없어. 뭔가 숨기는 거 있나? 한국 문화라고 해봤자 별로 특별한 게 있을까? 태권도라도 하나? 근데 지우는 너무 조용해서 무술 같은 건 못할 것 같은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권도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였던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우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로만 보였겠죠. 그날 오후 수업들은 지우에게 고문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체육주간 이야기로 떠들 때마다 지우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특히 에릭이 쿵푸 동작을 흉내내며 지우도 태권도 해봐라고 말할 때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과 후 버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계속 체육주간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테이시 플라멘코 진짜 잘 출 것 같아. 에릭 쿵푸도 기대돼.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할까? 근데 아시아 애들은 다 무술하는 줄 알았는데 지우는 아무것도 못하나 봐.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장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열심히 품새를 연습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았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지우야, 저녁 먹으라고 부르셨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지우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부산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하이야하며 태권도를 흉내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태권도복을 꺼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도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패치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지우는 도복을 펼쳐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 도복을 입었을 때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윤지우를 말이에요. 품새를 할 때마다 느꼈던 그 뿌듯함과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 하고 외쳤던 그 순간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지우는 도복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전히 희미하게 도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건가?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도복을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지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이었어요. 그때 지우의 머릿속에 김사범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 말이야. 지우는 도복을 꽉 안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혹시 또 놀림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결과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체육주간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박 아주머니에게 도서관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선 지우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사실 지우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몇 주 전 한인마트에 갔을 때 게시판에서 본 광고가 기억났거든요. 태권도 교실 박창호 사범이라는 작은 전단지였죠.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어젯밤 태권도복을 보며 그 전단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나 해서 메모해둔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내 끝자락의 작은 쇼핑몰 2층, 지우는 리틀 코리아 체육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가 지우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익숙한 구령 소리에 지우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초등학생 몇 명이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예전의 자신 같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소리와 함께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견학 오신 건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창호 사범은 지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분이시죠? 태권도 경험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가 달라요. 무의식 중에 차려 자세가 나오거든요. 박사범의 말에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거든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요? 그만둘 이유가 있었나요? 박사범의 진지한 질문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과거의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이민 와서 환경이 달라져서요. 지우의 대답을 들은 박사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학교에서 체육주간 같은 행사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닌가요? 지우는 깜짝 놀라 박사범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제 딸도 이 학교 다녔거든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한국 아이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돌아가죠. 왜요? 자신감이 없어서요. 태권도를 배웠어도 남들 앞에서 보여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박사범의 말이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 같은데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박사범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육주간까지 얼마나 남았죠? 한 달이요. 딱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지우 씨는 이미 태권도를 몸으로 알고 있는 아이니까요. 박사범이 지우의 이름을 부르자 지우는 놀랐어요. 언제 이름을 말했나 싶었지만 아마도 자기소개할 때 무의식 중에 말했나 보다 생각했죠. 체육관을 둘러보니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품새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지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선생님, 정말 한 달이면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말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박사범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7시에 와야 해요. 학교 가기 전 1시간씩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에도 와야 하고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박 아주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였거든요. 고민되나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지우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박사범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월요일 새벽 7시에 와요. 그때부터 시작하죠. 혹시 도복을 가져와야 하나요? 당연하죠. 태권도는 도복을 입어야 제맛이에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하얀 도복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박사범이 지우를 불러 세웠어요. 품새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한 달 만에 예전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박사범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품새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태권도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생각해보니 답은 분명했어요. 지우는 태권도가 그리웠습니다. 품새를 할 때의 그 집중력, 완벽한 동작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박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새벽에 조깅을 하려고 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새벽 공기가 맑잖아. 다행히 박 아주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태권도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도복을 펼쳐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면서도 친근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지우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도복을 입은 순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우는 거울을 보며 태극 일장 준비 자세를 취해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반년 동안 하지 않았지만 7년간 쌓은 실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7시, 지우는 어김없이 리틀 코리아 체육관을 찾았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범은 지우의 품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었고 지우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연습에 임했어요. 태극 일장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봅시다. 기본이 중요해요. 박사범의 지도 아래 지우는 태극 일장부터 8장까지 모든 품새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반년 만에 하는 태권도였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이 있게 품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지우 씨,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체육주간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박사범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며 말했어요.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태권도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체육주간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권도복을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강당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스테이시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플라멩코를 연습하고 있었고 에릭은 군 이후 유니폼을 입고 동작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우, 너도 왔구나. 근데 준비는 했어? 스테이시가 지우를 보며 물었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조롱하는 투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눈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뭘 할 건데? 태권도요. 지우의 대답에 주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릭도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태권도 할 줄 알았어? 조금요. 지우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강당에는 전교생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사회를 보며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스테이시의 플라멩코가 먼저였습니다. 정열적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스테이시를 보며 학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이어서 마르코의 삼바, 리사의 아일랜드 댄스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릭 첸의 중국 쿠니우입니다. 에릭이 무대에 올라 쿠니우 시범을 보였어요. 현란한 동작에 학생들은 우아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에릭의 발표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윤지우의 한국 태권도입니다. 드디어 지우의 차례였어요. 지우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우는 무대 뒤편에서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무대에 나선 지우의 모습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소극적이던 지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선 지우의 모습에서는 절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박사범이 직접 제작한 해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권도의 역사와 품새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무술로, 품새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하는 연결 동작입니다. 해설이 시작되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무대 중앙에 서서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금부터 태극 사장을 선보이겠습니다. 지우가 또랑한 목소리로 말하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양손을 모아 경례를 한 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시작. 지우의 기합과 함께 품새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동작부터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팔을 뻗을 때의 힘, 다리를 들 때의 균형, 몸을 돌릴 때의 유연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야! 두 번째 기합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우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 높은 실력이었거든요. 지우는 품새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정확한 동작, 완벽한 품새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부산의 도장에서 연습하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몸을 180도 돌리며 중단 맞기를 하는 지우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진짜 무술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무술인의 품새였어요. 마지막 기합과 함께 지우가 마무리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한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본 것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차분히 호흡을 고르며 경례를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지우의 모습은 한 달 전의 소극적인 소녀가 아니라 당당한 태권도인이었어요. 그때 브라운 선생님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시무룩한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도복을 정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숨어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우도 가방을 챙겨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지우가 돌아보니 에릭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쿠니우 하는 내가 봐도 수준이 달랐어. 에릭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우는 고마웠지만 뭔가 아쉬운 기색도 느껴졌어요. 자신의 쿠니우 시범이 지우의 태권도에 비해 시시해 보였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에릭 쿠니우도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질투나. 에릭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에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될 때 그런 기분을 느꼈었거든요. 교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지우는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시무룩하거나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쟤 갑자기 왜 저래? 완전 다른 사람 된 것 같아. 진짜 진지하게 하더라. 무슨 액션 영화 찍나 봐.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했어요. 몇몇 아이들은 지우를 보며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스테이시를 중심으로 한 무리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우, 태권도 언제부터 했어? 리사가 먼저 다가와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7년 정도. 와, 그럼 진짜 고수네. 나 완전 소름 돋았어. 리사의 반응에 지우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스테이시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지우, 너 숨겨진 재능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스테이시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특별히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놀릴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야? 스테이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암튼 재미있었어. 영화에서나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스테이시가 돌아서며 한 말에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칭찬인지 조롱인지 애매한 뉘앙스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지우를 무시하던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우, 태권도로 진짜 사람 때릴 수 있어? 블록 깨기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영화에서처럼 공중에서 돌면서 차기도 돼? 아이들의 질문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들이었어요. 지우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자극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지우, 아까 그거 다시 해줄 수 있어? 영상으로 찍고 싶어. 왜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완전 대박일 것 같아. 지우는 당황했어요. SNS에 올라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은 도복도 없고 괜찮아. 그냥 몇 개 동작만. 제발. 제이슨의 간청에 지우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지우가 몇 개 동작을 보여주자 제이슨은 열심히 영상을 찍었어요. 주변 아이들도 신기하다며 구경했습니다. 완벽해. 이거 완전 바이럴 될 것 같아.
제이슨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며 바로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하이야, 소녀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제목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이야, 소녀라는 표현이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업로드된 후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은 계속 태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진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신기함이나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지우 완전 숨겨진 고수였네. 근데 태권도가 진짜 실전에서 써먹힐까? 영화처럼 한 번에 여러 명 상대할 수 있어?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지우를 신경 쓰지 않던 아이들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관심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지우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다며? 아까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 네, 그럭저럭요. 태권도 하는 거 아주머니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 새벽마다 나가는 거 뻔히 보이잖아.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박 아주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 그런데 잘한 것 같아. 숨기고 살 필요 없어. 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방에 돌아간 지우는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어요. 제이슨이 올린 영상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아이들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직접 봤는데 진짜 대박이었음. 완전 영화 같았어. 지우 숨겨진 실력자였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밖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태권도야? 동작이 완전 깔끔하네. 품새 기본기가 탄탄하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것 같아. 한국어 기합 소리 듣고 소름 돋았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조롱이나 신기함이 아니라 진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찬사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단자 맞네. 미국에서 태권도 이렇게 잘하는 아시아 학생 처음 봄. 전통 무술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지우는 놀라며 댓글들을 계속 읽어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품새 완성도가 높다. 확실히 제대로 배운 실력.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영상이 공유되면서 조회수도 빠르게 늘어났어요. 한국어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에서 태권도 잘하는 모습 보니 뿌듯하다. 해외에서 한국 문화 알리는 모습 감동적이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히 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던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태권도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까지 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밤사이 영상 조회수가 몇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학생 이름이 뭐지? 정말 훌륭한 품새다. 미국 태권도계에 이런 인재가 있다니 놀랍다. 한국 전통 무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현지 태권도 도장 사범들의 댓글이었어요. 우리 도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학생이다. 이런 실력이면 대학 특기생으로도 충분하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김치 냄새로 놀림받던 자신이
이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지우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어제 영상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우와, 너 진짜 유명해졌어. 조회수 보았어? 심지어 평소 지우에게 관심 없던 고학년 선배들까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그 태권도 영상 올린 애지? 진짜 멋있더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스테이시의 태도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애매한 반응을 보이던 스테이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나 어제 완전 감동받았어. 너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요, 스테이시. 솔직히 말하면 미안해. 예전에 김치 냄새 때문에 놀린 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멋진 애인 줄 몰랐어. 스테이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가 도시락을 꺼내자 아이들이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우, 그거 김치볶음밥이야? 맛있어 보인다.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살 수 있어? 너희 나라 음식이 몸에 좋다며? 그래서 태권도도 잘하는 건가? 예전에는 놀림거리였던 김치가 이제는 신기하고 멋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우를 교장실로 불렀거든요. 지우, 어제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나요?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도입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지우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지우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 좋은 일 있었어? 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지우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고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어머, 이른 시간에 웬 전화야? 엄마, 나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어하던 지우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너무 기뻐서. 잠깐만.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지우야. 이건 기쁜 눈물이야. 내가 다시 태권도를 하고 있다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태권도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었잖아. 엄마, 지우야, 태권도는 몸을 지키는 무술이 아니라 지우 마음을 지키는 약속이었단다. 내가 힘들 때마다 태권도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엄마는 믿었어.
어머니의 말에 지우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그랬었거든요.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우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정말 괜찮아진 거야? 친구들은 어떻고?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친구들도 저를 다르게 봐요. 김치 냄새로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여요. 정말? 그럼 이제 도시락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엄마 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만들자고 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어머니의 놀라는 목소리에 지우는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정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통화를 마친 후 지우는 방에서 태권도복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지우는 작은 소리로 태극 일장을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라 큰 동작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품새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동작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지우는 느꼈습니다. 자신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품새를 마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윤지우가 아니라 당당한 태권도인 윤지우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지우가 학교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우를 보며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지우, 안녕. 주말 잘 보냈어? 태권도 선생님, 오늘도 멋있네. 아이들이 지우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태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테이시가 친구들과 함께 지우의 자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우, 부탁이 있어. 스테이시의 밝은 표정에 지우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부탁이에요? 태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스테이시의 말에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 에밀리, 심지어 에릭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지우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상관없어. 우리끼리 배우는 거니까. 방과 후에 시간 있으면 좀 가르쳐줘. 지우는 망설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박 사범님께 물어보고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브라운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지우를 불러 세웠거든요. 여러분, 우리 반의 지우가 지난주 정말 멋진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학생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브라운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지우의 영상이 지역 교육청에서도 화제가 되었답니다. 우리 학교가 다문화 교육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와, 아이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태권도 체험 수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우가 도와주기로 했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구석에 숨어 있던 자신이 이제는 학교의 대표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지우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예전처럼 화장실이나 빈 교실로 가는 대신 당당하게 교실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오늘은 뭐 가져왔어?
스테이시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김치볶음밥이요. 김치 진짜 매워? 한번 맛봐도 돼? 지우는 놀라며 스테이시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김치 냄새를 싫어하던 스테이시가 직접 먹어보겠다고 하다니. 많이 매울 텐데. 괜찮아. 궁금해. 지우가 조금 덜어주자 스테이시는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매콤하지만 중독성 있어. 정말요? 응.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 방과 후 지우는 리틀 코리아 체육관을 찾았어요. 박사범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우 씨, 요즘 학교에서 인기 만점이라면서요? 어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주셨어요. 정말요? 네, 태권도 수업 도입권으로 상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우 씨 덕분에 우리 도장도 유명해졌어요. 박사범의 말에 지우는 뿌듯했어요. 자신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사범님,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제가 가르쳐도 될까요? 박사범은 지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지우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또래끼리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2단이에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지우 씨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알고 있잖아요. 박사범의 격려에 지우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방과 후에 학교에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화요일부터 지우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다른 반 학생들까지 지우를 찾아와 태권도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지우, 태권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품새가 뭐야? 가르쳐 줄 수 있어? 한국어로 기합 치는 법도 알려줘. 지우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거든요. 수요일에는 교장 선생님이 다시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문화 교육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신문에요? 네, 우리 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신문에 나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 기자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목요일 오후 지역 신문 기자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중년의 여성 기자였는데 지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인터뷰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기자는 지우의 이민 과정, 학교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다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숨기지 마세요. 저는 태권도를 숨겼지만 결국 그것이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준 것이었어요. 다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기자는 감동했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금요일 방과 후 드디어 지우의 첫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스테이시, 리사, 에밀리, 에릭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태권도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우는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장 먼저 태권도의 정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무술이에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지우의 말을 들었어요. 지우는 박사범에게서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지우,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우의 태권도 수업은 학교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8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어느덧 30명이 넘는 대규모 클럽으로 성장했어요.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죠. 지우, 우리 학교 역사상 이렇게 인기 있는 동아리는 처음이야. 존슨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체육관이 비좁아져서 강당을 빌려 쓸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지우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교육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우 학생. 저는 미국 교육청 다문화교육과의 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의 태권도 영상과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식 채널에 영상을 소개해도 될까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교육청에서 자신의 영상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다문화 교육의 우수 사례로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정식으로 촬영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전문 촬영팀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지우의 품새 시연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변화된 학교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의 학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우 학생이 보여준 용기와 노력이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촬영 감독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도 알려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너 뉴스에 나왔어. 뭐요? 유학생 소녀, 미국 고등학교서 태권도 전파라고 대서특필됐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 내가 한국의 자랑이라고.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여러 언론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태극기를 꽂은 소녀. 문화의 벽을 넘어선 17세 태권도 전도사. 한 명의 용기가 만든 기적.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태권도 클럽은 학교의 대표 동아리가 되어 있었어요. 졸업식 당일 지우에게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우를 단상으로 불렀거든요. 올해 우리 학교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우.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우 학생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통해 우리 학교의 새로운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전역의 다문화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지우에게 전달했습니다. 문화 교류 공로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우 학생의 특별한 품새 시연이 있겠습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선 지우를 보며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특별히 태극 8장을 선보이겠습니다. 태극 8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품새였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첫 동작부터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렬해진 지우의 품새에 모든 사람들이 빨려들었습니다. 야! 기합 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지우의 움직임은 한국 전통 무술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몸을 360도 돌리며 연속 차기를 하는 고난도 동작에서 학생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지우는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완성한 지우가 차려 자세로 경례를 하자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의 태권도 클럽 학생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한국어로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연습했는지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비록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따라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감사합니다. 강당 전체가 한국어로 메아리 쳤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김치 냄새로 놀림받던 자신이 이제는 전교생의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감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우 학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태권도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지우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스테이시가 가장 먼저 달려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게 됐어. 에릭도 다가와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질투가 났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진짜 선생님이야. 박사범도 축하를 위해 찾아왔어요. 지우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진짜 사범이 다 됐네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지우 씨는 이미 그 경지에 올랐어요.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내 졸업식 영상을 봤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엄마도 보셨어요? 응, 학교에서 라이브로 중계해줬거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 모두들 너를 자랑스러워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엄마는 그저 내 곁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지우는 방에서 태권도복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겨두었던 그 옷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패치를 만지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낸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별은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어디에 있든 당당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려고 올 것이고 지우는 그들에게 태권도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품새가 바꾼 것은 학교의 분위기만이 아니었어요. 지우 자신의 인생,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